모든 트렌드에는 이유가 있다. 사실 이게 제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이유를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저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.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,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게 나왔는지, 어떤 기업이 요즘 무슨 일을 벌리는지, 그것 때문에 다른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, 이 흐름들을 관찰하는 게 트렌드 분석하는 건데요. 이걸 잘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석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나 산업이나 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.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트렌드 분석가입니다. 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뜨는 동네가 어디일까? 아니면 요즘 맛집이 어디일까? 어떤 옷을 요즘 입어야 될까? 이걸 떠올리죠. 그걸 관심 가지는 트렌드라는 굉장히 큰 바다에서 그냥 요만한 거 정도예요. 트렌드는 흐름이에요, 말 그대로. 세상의 변화는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. 한두 달 반짝하고 이런 건 트렌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몇 년 이어지는 큰 흐름, 이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봅니다.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벌일 때 오늘 벌려서 오늘 다 하는 게 아니에요. 기업이 몇천억 들여서 몇백억 들여서 뭔가를 할 거면 그걸 액션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몇 달에서 1, 2년 전부터 뭔가를 준비를 하겠죠. 기술도 그래요. 오늘 당장 우리가 쓰는 물건, 이거 어제 만들어서 오늘 나온 거 아니잖아요. 트렌드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기술의 흐름도 봐야 되고, 글로벌 기업들이 무슨 일을 벌리는지도 봐야 되고, 비즈니스 모델이 요즘 어떤 게 뜨는지도 봐야 되고, 누가 돈을 뭘로 잘 버는지도 봐야 돼요. 다 봐야 돼요, 사실은.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. 저는 트렌드 분석하는 걸 기업한테 정보를 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크고요. 기업은 그 정보를 받아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볼 거잖아요.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책을 쓴 거예요. 책은 누구나 10,000원짜리 한두 장이면 살 수 있잖아요. 당연히 돈과 연관되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.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 어떤 트렌드, 어떤 소비자, 어떤 시장을 주목해야 될 건지부터, 기업마다 갖고 있는 자산이 다르잖아요. 기업마다 갖고 있는 조직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 기업에 맞을 수 있는 답들을 고민해서 제안을 해주는 거죠. 키보드가 이렇게 많이 지워진 부분이 있더라고요. 여기 있어요. 네. 모음자음,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걸 거예요, 키워드에서. 이 노트북이 3년쯤 된 건데요. 3년간 이 노트북으로 책 7권을 쓰고 칼럼 쓰고 다 이것저것 분석하는 작업들 하는 거니까 굉장히 혹사를 많이 시킨 거죠. 그래서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짧게 만든 거니까 이제 얘들하고 여기까지 하고 지금 나올 책, 걔들이 만들어낸 거죠. 저한테는 제 책들도 하나의 기록인 거죠. 제가 그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이고 그 시점에서 해석한 것들이고, 그게 저는 다행히 일기장이 아니고 이런 책으로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남겨놓은 거고. 그렇진 않습니다. 트렌드는 돈이 이끌어요. 실제로 20대, 30대가 좋아서 많이 가는 핫플레이스 같은 거 있죠.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? 40, 50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. 실제로 새로운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20, 30대가 맞습니다. 여기서의 트렌드는 소비만 얘기하는 거예요.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는 20, 30대가 반응을 잘하다 보니까 큰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비즈니스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선 그들의 역할은 사실 크진 않아요. 기업이 더 성장할 건지, 어떤 산업이 뜰 건지, 누가 망할 건지, 이게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,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투자한 게 움직일 수도 있고, 또 누군가는 어디 취직할까, 이것도 궁리가 되겠죠. 이 트렌드를 관심 가지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트렌드라는 말 속에 소비, 물건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. 20, 30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힘이 생겼어요.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. 20, 30대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쉽게 무시 못 하잖아요. 앞으로 이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.
지금 20대, 30대가 요즘 취향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.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건 안 사도 비실용적인 거에 돈 많이 쓰잖아요. 경험도 하는데 돈 쓰고. 근데 원래 그걸 부자들은 늘상 하던 거예요. 수백 년 전부터. 그 세상은 대부분 부자가 취향이 좋아요. K-팝도 그래요. K-팝을 제작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, 다. 40, 50대 이상 중에서도 취향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그 작업들을 해요. 취향 좋고 돈 있어야지. 오징어 게임 만든 그 감독, 그 다음에 뭐 봉준호 감독도, 그리고 방시혁, BTS 만든. 뒤에 있는 사람이 하나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.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뒤에 있는 큰 흐름들을 만든 게 그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큰 산업인 거예요. 트렌드와 관련되는 책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책들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. 진짜가 맞을까? 맞다고는 하는데 진짜는 맞을까? 그래서 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. 그럼 그때 믿으면 되는 거죠.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처음부터 바로 믿고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 이 트렌드를 의심해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트렌드 정보를 우선 의심하되 보기는 다 보세요.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았었어요. 그 궁금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잡지나 신문을 보는 거예요. 그럼 매체를 통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. 이것도 한 달 하면 알 수 있는 폭이 요만큼이라면 40년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? 보람을 느낄 때는 우선 제가 쓴 책이 됐건 제가 한 컨텐츠들 뭐 강연이 됐건 이걸 보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부터 기업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다는 것부터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.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. 크고 작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니까요. 뭐 그런 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죠. 우리가 한밤중에 깜깜한데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. 눈 떠도 깜깜한데 처음 보는 낯선 땅이고 뭐 앞에 돌뿌리가 있을지 뭐 절벽일지 몰라요. 그러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. 움직이다가 내가 어디 죽을 수도 있는데.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. 트렌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를 자꾸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불을 조금 켜주는 거예요. 그걸 계속 지켜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적어도 안 넘어지고 올 수 있는 건 거고, 그거 없이 난 그냥 갈래. 눈 감고 막 뛰다 보면 엎어지겠죠. 엎어지면 운 나빠서 엎어진 게 아니고 세상을 제대로 안 봐서 엎어진 거잖아요. 그 트렌드 분석가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.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부분, 또 변화의 실체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.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고단한 일이에요, 사실은. 트렌드 분석은 한 번 분석한 걸 계속 못 써먹어요.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. 이 고단하고 고달픈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한 걸 찾는 거예요, 저는 제가 궁금한 걸 먼저 해석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. 즐거워요, 이 일 자체가.